네, 오늘은 제가 캐나다 마니토바주 위니펙에 위치한 MITT 컬리지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해요. 어제 저희 MITT 컬리지의 그 한국분 직원이 사무실에 오셔서 미팅을 가졌고, 그 미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신 업데이트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마니토바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BC주라던가 온타리오주를 많이 알고 있는데, 마니토바주는 사실 오래전부터 저렴한 물가라던가 또 백인 위주의 사회, 그리고 본인의 이제 영주권 조건이 좋지 않았을 때 찾는 그러한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ITT 컬리지는 전통적으로 과가 1년짜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년짜리를 마치고 인디맨드 잡으로 6개월 일했을 때 영주권 신청이 굉장히 잘 되는 지역이에요. 예전에는 사실은 많이 갔었죠. 저희 학생분들도 많이 갔었고, 그러다가 이 학교가 점점 시스템이 왜냐면 전 세계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전 세계 사람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하러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만 어떤 자리를 잡고선 우리 학생들을 이만큼 받아주세요라고 해서 학교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인도, 베트남, 뭐 터키, 필리핀 이런 수많은 나라, 정말 라이징 컨트리 나라들이 빨리 원서를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 분들은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고, 영어 점수가 없다 보니까 그 조건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고 그렇거든요. 지금 이제 MITT 컬리지 이렇게 유튜브에서 치시면 제가 물론 찍은 동영상도 있지만 한 2년 전 동영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거기 동영상을 보시면 예전에 MITT 한국인 직원이 일을 하셨었거든요. 한국에 상주하시면서 유학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하셨던 그 동영상이 사실 많이 돌아다녀요. 그분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요, MITT에. 왜냐면 이제 한국 분들이 너무 이제 많이 안 가고 수요가 마케팅이 많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학교 쪽에서도 굳이 한국에 한국인 직원이 상주할 이유를 못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캐나다 현지에 이제 한국인 직원이 계시는 것 같고, 그분도 사실은 학생하고 막 소통하는 것보다는 유학원이라던가 아니면 현지에 있는 캐네디언 직원들과 소통을 하시는 게 주 업무가 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MITT에 대해서 제가 한 며칠 뒤에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지만, 어제 이제 미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마니토바를 가시는 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여전히 그 마니토바주 위니펙은 이민이 잘 되는 지역이에요. 이 도시에 레드리버 컬리지와 마니토바 MITT 컬리지 두 가지 양대 공립 컬리지가 있거든요. 사실 뭐 온타리오주만 해도 컬리지가 20개가 넘잖아요. 그런데 마니토바주에 우리가 알만한 공립 컬리지가 2개밖에 없으니 뭐 거의 독점이에요. 이게 시장이 독점이 되면 학생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별로 좋지 않은 점들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의 편의를 별로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의 편의대로 학생을 받고 과를 운영을 하고 시스템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어제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이 마니토바 컬리지 MITT가 아직까지는 레드리버 컬리지도 마찬가지고 국제 학생들 위주보다는 너무 학생들이 많이 몰려가는 데 비해서, 원서자가 많은 데 비해서 학교는 2개밖에 없다 보니까 학생 위주보다는 본인의 시스템 위주로 좀 흘러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말 공부할 사람들을 먼저 뽑겠다라는 그 의지가 보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오늘 해드리는 그 마니토바 컬리지 영상은 제가 어제 그 마니토바 컬리지 직원이랑 미팅을 하면서 알게 된 좀 새로운 내용들을 위주로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많은 컬리지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듀오링고 점수를 사실 받고 있거든요. 영어 배정이라던가 본과 배정으로 받고 있는데, 이 MITT는 본과를 갈거나 아니면 어학을 했을 때 듀오링고를 별로 받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ELTS만 받는 거죠. IELTS 6.0 있으시면 갈 수 있어요. 영어 점수가 6.0이 있으면 이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솔직히 뭐 인도 아이들이라던가 인도 학생들이라던가 필리핀 학생들은 IELTS 받기가 쉽잖아요. 그 학생들은 IELTS 6.0 받아서 딱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IELTS, 영어가 상대적으로 잘 되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IELTS 점수가 없으면 지원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학과가 9월에만 있어요. 메인이 september에만 있는데, 이 9월 학과에 대해서 지금 2023년 7월 오늘 29일이잖아요.
지금 문의 주신 분들 내년 초 문의하시는데 내년 초는 거의 다 마감이에요. 이미 다 마감이고, 그리고 오픈되어 있는 과가 별로 있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메인 코र्스들이 9월에 입학을 하거든요. 내년 9월에. 그럼 자, 2024년 9월 원서를 넣기 위해서 학생이 문의가 왔을 때 MITT 마니토바 컬리지는 2023년 올해 하반기에 원서를 오픈을 할 거다 이렇게 공지만 돼 있어요. 언제라고는 딱 날짜가 없어는 저희 예상으로는 한 10월에서 11월을 예상을 하거든요. 그거마저도 2주에서 한 일주일 전에 에이전시에다 그냥 딱 메일을 뿌려요. 저희 같은 공식 에이전트가 한국에 몇 개 없거든요. MITT 컬리지 공식 에이전트가. 그러면 그분들의 메일을 보고 그때 저희도 공지를 하는 건데, 그 MITT만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거든요. 다른 컬리지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한국 분들이 많이 못 가는 것 같아요. 그 시점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못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어학이 지금 총 5단계거든요. 자체 어학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조건부 허가서를 발급을 할 때 학생의 레벨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학교에서는 본과 입학허서를 줘요. 다른 대학들은 어학이 1이던 2던 영어 레벨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학 플러스 대학 이게 본과 허가서를 주거든요. 근데 마니토바 컬리지는 달라요. 학생의 영어 레벨을 먼저 파악을 하고 이 학생의 레벨이 3 이상일 때, 최소한 3은 되었을 때 입학허서를 발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IELTS도 준비해야 되고 영어도 너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는 지금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알려준다고 했거든요. 현재 1, 2, 3, 4, 5레벨이 운영이 되는데 1, 2레벨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대요. 왜냐면 학생들이 리크루트가 안 되고 1, 2레벨이 있었을 때 본과를 못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영어를 하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워낙에 인도 애들도 많고 다른 나라들이 워낙에 많이 밀려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어 잘하는 나라 국가애들이, 그래서 3부터 운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년 중에는 저희가 공지되면 다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싱글 학생들도 많이 가지만 이 지역에 학군이 좋다고 또 무상교육이라던가 자녀 무상교육 하려고 가시는 엄마들도 있거든요. 가족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레벨이 최소한 4는 되셔야지만 조건부 허가서를 받아서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영어 레벨이 너무 낮으면 나가기 전에 본과에 대한 허가서를 받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상교육이 또 어려운 거죠. 여기는 어학부서와 본과부서가 서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원서를 넣을 때마다 원서비를 내요. 그래서 제가 원서비를 메모를 해놨는데, 원서비가 이제 본과 어학연수 만약에 한 텀, 그리고 본과에서 1지망, 2지망 두 개 과를 넣으면 어플리케이션 피가 총 480불이에요. 거의 50만 원에 대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제 컴퓨터 관련된 프로그램 중에 컴퓨터 관련 그 펫 테스트 보는 게 있거든요. 프리 테스트 보는 게 있는데 그건 시험 비용이 또 110불이 또 추가되고, 이렇게 비용이 좀 추가되는 좀 약간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있는 것 같고, 대신에 학교 측에서는 정말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니토바 컬리지 MITT를 갈 때는 워낙에 내가 원서를 넣어도 그 날짜에 내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12월 1일에 원서를 오프닝을 하겠다. 그럼 원서를 그 시간 저희가 맞춰서 넣거든요. 근데 워낙에 많은 나라 학생들이 확 넣기 때문에 서버가 불안정하기도 하고 그 1지망이 정말 몇십 명이 순식간에 마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1지망과 2지망을 넣었을 때 저희가 이제 오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학교에서 디파짓을 내라고 연락이 옵니다. 디파짓이 5,000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500만 원을 내고 갔다가 본인이 과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랬을 때 과를 바꾸게 되면 이 5,000불이 환불이 안 돼요. 희한하죠. 같은 학교인데도 과가 다르면 그 디파짓이 환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니토바 컬리지를 갈 때는 과를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고 가야 된다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본과를 갔을 때 영어를 유창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니까요. 6.0이 안 되시면 이제 IELTS 5.5를 받으시면 어학연수 4개월을 마니토바 자체 어학에서 하실 때도 디파짓이 1,900불이 있고, 본과를 가실 때도 5,000불, 그래서 1,900불과 5,000불 총 디파짓을 내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니토바 컬리지를 가실 때는 이렇게 자체 어학을 통해서 가실 수도 있지만 또 온라인 패스웨이 과정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도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또 2판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니토바 컬리지 많이 문의해 주시고요. 유학 트리를 문의해 주시면 무료 수업 도와드릴게요.